이론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던 한 대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갔고 물리학 전공은 워낙에 악명이 높아 100명의 학생이 학기를 시작하면 양자 역학쯤 배울 때는 70명이 사라지고 30명만 강의실에 남아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학생은 전공 과정에서 대부분 플러스를 받아올 정도로 꽤 괜찮은 학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숙제로 나온 편미분 방정식을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풀리지 않자 이 학생은 룸메이트를 찾아가 3시간 동안 편미분 방정식을 붙잡고 있었지만 도저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 학생은 오기가 생겨 이 편미분 방정식을 들고 명문대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알려졌던 야산타 마샤카 루나나나케를 찾아가 제발 이 문제를 정복해달라고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천재 친구는 몇 초 동안 문제를 들여다보더니 코사인이라는 한마디를 건넸고 이 천재를 찾아간 대학생은 어이없는 대답에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고 물어보니 천재 학생은 장장 3장에 걸쳐 이 편미분 방정식 문제를 풀이해줬는데 그 문제의 답이 바로 코사인이었던 것입니다. 3학년까지 내리 A+를 받아오던 이 학생은 그 순간 자신이 대단한 이론 물리학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론 물리학자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꿈을 찾게 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잘하는 것을 하라는 뻔한 소리가 아니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포기하라는 소리도 아니며 적성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아는 것이 왜 적성 찾기에 중요한지 또 나 자신을 잘 모를 때 무조건 잘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밥벌이를 찾기 위한 그 누구라도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데 스스로를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자격증도 이력서도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것도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밥벌이를 찾는 것은 나라는 사람과 일하는 세상의 매칭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매칭이라는 것을 소개팅으로 비유하자면 카페에서 소개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정보를 물어보지 않고 대화를 해가며 나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말해주고 상대방의 정보를 나도 들으며 두 가지 중에서 잘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점쳐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밥벌이를 찾는 것은 이것과도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적성에 잘 맞는다는 것은 결국 나와 일이 잘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며 잘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잘하는 것 같다 또는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감으로도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결국 나에 대한 것을 데이터화하고 일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화하여 그것들을 비교하여 맞고 안 맞는지를 수치화한다면 더 객관적으로 적성이라는 것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 대해 잘 아는 것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은 곳에서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둥 스스로와 친구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나를 잘 모르겠을 때 스스로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쾌히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모르겠을 때 스스로를 알아가는 것을 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나라는 사람은 또다시 수많은 데이터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나에 대해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할지 막막해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것은 적성 또는 나와 잘 맞는 일을 찾기 위해 필요한 나에 대한 데이터의 종류는 기껏해 보아야 6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제서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6가지 데이터로 스스로를 잘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왔어도 어떤 것이 나와 잘 맞고 어떤 것이 나와 잘 맞지 않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밥벌이 찾는 것이 더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초반에 이론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학생은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6가지 데이터 중 하나인 재능에 대해 다시 인식하게 된 것인데 학자의 경우 수학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스스로에 대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이론 물리학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내리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 학생은 결국 이론 물리학자를 포기하고 사업의 길을 걸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200조의 자산을 갖고 있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렇다면 유망한 물리학자였던 제프 베조스가 물리학의 길을 포기하게 만든 천재 물리학교 요산타는 물리학자가 되었는지 살펴보면 이 요산타는 아인슈타인과 파인만의 영향을 받아 이론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서 물리학 박사까지 하고 교수를 했지만 결국 그도 이론 물리학자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IT 분야에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산타 역시 스스로를 알기 위해 중요한 6가지 데이터 중 흥미 분야에 대한 데이터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 이후로 직종을 바꾸어 각종 IT 회사를 다닌 후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레라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에서 부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알기 위해 필요한 6가지 데이터 중 오늘은 재능과 흥미에 대해 알아보았고 나머지 4가지의 조각만 더 찾게 된다면 스스로를 모르던 사람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하여 나 자신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4가지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와 각각의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수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말하기로 하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생각의 변화에 도움을 드렸거나 아니면 그냥 영상을 꽤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가짜 상담사 김작심이었습니다.